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민주당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지만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또 장경태 의원은 무고를 주장하고 있고 자, 이것은 결국 경찰에 가서 결정되겠죠.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뭐 하시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잠깐만. 그 상황을 전혀 사실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저는 지금 입장이 궁금해요. 저 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탈당일 거라고 봅니다. 매번 탈당해놓고 또 후지부지되는 슬그머니 입당하고 탈당했을 때 더 충성도 시험한다고 민주당이 못할 만한 더 이상한 것 막 시키거든요. 손수조 대변인, 이 일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제출된 게 1년이 지나서이다 보니 왜 갑자기 이런 법적인 대책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고소장을 낸 피해 여성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최근에야 용기를 냈다. 철저한 보호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여성 A씨는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굉장한 정신적인 힘겨움에 시달리다가 이제 치료도 좀 받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이제 두렵고 또 특히나 장경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실세로서 특히나 정청래 당 대표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나 서울시당위원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어떤 조직적이고 특히나 어떤 이제 많은 조직적인 지지를 또 받고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장경태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백브리핑 속에서 어떤 그 여성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피해 여성은 지금도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등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2차 피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일부에서 신상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보좌관들, 국회 비서관들의 모임에 장경태 의원이 초대를 받아 간 자리에 저렇게 보면 장경태 의원도 보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 옆에 있는 그 피해자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보면 옆에 있는 그 남성이 어이 내 여자친구가 뭐 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저렇게 들린단 말이죠. 혹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보셨어요? 네, 뭐 사실 저 가게는요. 저도 자주 갔던 가게이고 예. 잘 아는 가게이고 국회 앞에 있는 가게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 가게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두 남녀만 있었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로 비추었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보좌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성추행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객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판을 하거나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양당이 그리고 국민들, 당원, 지지자들이 모두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도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죄임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보상 누가 해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엄단에 쳐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양 당사자를 위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성룡 대변인.
장경태 의원의 해명 절대 아니다.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주장 1,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됐다. 자, 이거는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률에도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동의를 받고 영상 촬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부분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 저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왜 촬영을 했을까입니다. 예. 보통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내 지인을 데리러 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하러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예. 뭔가를 봤기 때문에 찍은 것이죠. 일단 방송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의 나머지 주장들도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촬영을 한 사람의 당적이 어디인가 이건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주장대로 따지자면 이게 무슨 공작이 있었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장경태 의원이 그 정도로 거물인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저 촬영을 한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다면 당내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그 사람이 혹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확인해봐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기법인데요. 장경태 의원이 본인 스스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사과하거나 혹시 사죄할 만한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본 다음에 진실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혜미 대변인, 네. 지금 보니까 저 영상 말고도 조금 더 추가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게에 달린 CCTV는 기한이 지금 1년이 지나서 네. 지워졌다는 것 같고 저 촬영한 영상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경찰이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같이 참석자, 동석자들을 조사한 뒤에 그다음에 이 고소인을 조사하고 마지막에 장경태 의원을 불러서 조사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무래도 앞에 사람들도 만약에 못 봤다. 예.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민감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성범죄나 뭐 성비위 같은 것으로 경찰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랑 신랑이가 붙어서 폭행으로 경찰이 이제 불렀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범죄가 굉장히 좀 내밀한 범행이기 때문에 사실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시는 이 피해자의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주장들 그리고 이 체험한 사실을 복귀해내는 그 과정들을 쭉 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제 준강제추행이란 건 준이 왜 붙냐면 이제 항거 불능 내지는 심신 상실 상황일 때 이제 추행을 했다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복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앞에 또 다른 이 일행들이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장경태 의원의 말대로 성범죄가 있었으면 만류했을 텐데 뭐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행동 절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것과 아니다 뭐 그런 행동을 우리가 봤다. 왜냐하면 못 봤다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술자리에서는 뭐 담배를 태우러 가거나 이렇게 이동이 네네. 있는데 계속 전부 다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면 또 남자친구라는 분이 바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상대 진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렬히 비판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두고 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에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예, 손수 대변인, 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네, 당시 김건희 여사께서 해외 순방을 가셔서 이제 아동을 안고 있는 이제 사진 하나가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장경태 의원이 그 사진을 보고 마치 빈곤 포르노를 찍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죠? 네,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인데요. 저 때 뭐 조명을 써서 일부러 뭐 이제
잡지 찢듯이 이렇게 찍었다. 연출된 사진이다 연출을 이거죠? 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예. 네, 이제 포르노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문제가 됐던 그 사건입니다. 예.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듣기에 불편해하는 단어 선택, 그런 건 안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도리일 텐데 저 당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감찰단의 조사를 기다려보고 이 문제를 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은 금지하겠습니다. 다만 절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 이런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